1번 보고 이제 좀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은 오히려 더 당황했을 거고, 수투 선택한 사람들이랑 상관없이 풀면 돼요. 아니지. 이게 그냥 일단 밑에 각 변환을 하시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fx라고 하는 애가, 밑에를 바꾸면 2분의 3파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빠지고, 위에가 a의 사인 x라, 3 코사인 x라서, 이렇게 약분이 돼. 3 빼기 탄젠트로 바뀝니다. a 탄젠트 x. 탄젠트 함수는 요만큼만 보면 증가함수죠. 그리고 그 구간에 대해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탄젠트가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까지는 당연히 증가함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증가 무한이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놈의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 그때는 좀 0일 가능성도 있지.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됩니다. 이 a가 결정이 안 돼 있어서 실제로 a가 0인 거를 따지지 않았으면은 이제 정밀하게 풀지는 못한 거야. 답은 맞춰서도. 그래서 a가 0이면은 이제 최대값 6의 모순이 되고,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면, 음수가 되면 이때는 증가함수니까 6분의 파이가 되는데 최대 배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단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방향만. 이거 이따가 클리닉 할 때 조금 더 풀어보세요. 자, 수직선이를 움직이는 P의 시각에서의 가속도. 그 다음에 운동 방향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운동 방향이면은 속도에서 생각을 해야 돼서 작품을 합니다. T제곱에 6T가 되고, 다른 정보가 없어요. 분상수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K랑 2K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이차함수니까 VT 함수에서 이차함수를 이렇게 살짝 그으면, 얘가 이제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K, 2K.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근의 합이 6이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C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움직인 거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아니구나 3K까지네. 그러면 이게 이제 위치에 대한 함수로 들어가면 여기 3K로 하자. 요거는 아직 적분을 위치에 대한 함수를 안 했으니까 이만큼 면적을 구해버리면 되죠. 이만큼의 면적을 구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3번 맞춘 사람. 오늘 많이 맞췄네. 많이 헤매될 거라고, 아니 왜냐면 많이 헤매는 친구들이 좀 몇 명 봐갖고, 자, 이거 그냥 아주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바로 이 모양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 중간 단계에 치환을 통해서 한번 돌아가는 거지. 자, 그래서 2분의 1에 요그 2의 a가 요그 12의 b가 요거에 36의 2분의 a가 b가 이걸 k 이제 동일해. 그래서 모양들을 다 뜯어 고칩니다. 이 상황들을 다 바꾸는 거야. 이쪽으로 넘어가면 2K고, 그럼 A는 여기 K에 2K니까 2에 2K 이렇게 되고, 지금 이거는 4K가 되고 4의 K승. 그 다음에 B도 바꾸면 12에 K가 되고, 이쪽도 바꾸면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가 이쪽으로 넘어가 36에 K 이렇게 돼요. 또 연립하면 되지. 이거 두 개 더해서 나누면 얘가 나오게. 이제 오른쪽도 그렇게 고치시면 돼요. 그래서 4의 K에 12의 K에 곱하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모양 만들어주면 되지. 그래서 36의 K로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근데 이 상태는 풀기는 좀 힘들고 4의 K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다 날려버려요. 그래서 곱하기 9의 K에 마이너스 3의 K 빼기 1 요걸 이제 찾아내시면 됩니다. 2하고 3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산수죠, 산수. 이 정도 모양 바꾸는 거는 내신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니까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맞춘 사람. 요거 같은 사람은 진짜 계산 능력자야. 계산 진짜 잘하는 겁니다. 표기도 잘하고. 자, 방향만 일단 잡아줄 테니까 이 계산에서 계산 능력을 뚫지 못하면은 결국에 수능에서 이게 진짜 멘탈이 나가요. 자,
이 정도 계산은 할 수 있어야 돼. 자, 일단 3차 함수식이 나왔는데 3차 함수식을 보면 식을 분석을 해야 돼. 기함수, F함수. 원점을 지나가고요. 대충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는 3차 함수를 그려놓고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 대형이면 됐지. 자, 그 다음에 0,0에서 그 다음에 요 위에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알파, F 마이너스 알파. A의 X좌표는 분수이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 이쯤에서 접선을 만들어요. Y는 fxv의 두 점, 두 군데서 이제 접선을 만드는데 요 접선의 방정식은 노출이 돼 있어. 요 놈이야. 요거 몇 번 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여기가 0에서의 기울기가 0에서의 접선이 돼버립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A를 접선을 또 그었더니 여기에 여기가 A가 뭐고 그 다음에 AOC가 만나는 점은 C인데 AOC가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 되네요. 그 다음에 ABC B는 또 이제 대칭점이야. 이렇게 B가 대칭점으로 A의 대칭점으로 들어갔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4가 된다고 합니다. 자, 기본 세팅은 뭐 별거 없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걸 먼저 놓느냐 차이인데 뭐 이것도 A부터 놓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얘의 기울기는 요게 이제 기울기가 Y는 3x인 직선이니까 얘는 Y는 3분의 1x고 여기 이 값을 마이너스 3t, t 마이너스 t 이 정도로 보면 괜찮죠? 3t,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예쁘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요 점도 세팅을 해. 그냥 얘를 찾아서 세팅을 해도 좋은데 그냥 이것도 이제 y는 마이너스 3x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s, 3s 이 정도로 세팅을 해서 열림을 하는 거야. 열림의 상황에서 이제 식을 두 개가 필요한데 문자가 두 개니까 문자 두 개, 식 두 개. 하여튼 이제 목표는 식을 두 개를 잡는 겁니다. 삼각형 면적에 대한 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접선이 여기에서의 접선이 요 C를 지나간다. 라고 또 풀면은 식이 하나가 나오겠죠. 뭐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 뭐 어렵나? 이게 분명히 T에 대한 식으로 다 쏟아져 나올 거고 거기 X좌표에다가 이제 Y좌표에다가 집어넣으면은 T랑 S의 관계식이 나와요. 직선의 방정식을 가도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접선할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접선이 나오면 항상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로 가면은 그래도 조금 짧게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AC의 평균 변화율이 A에서의 순간 변화율로 갔다라고 하면은 조금씩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순간 변화율을 잡아요. 별거 없잖아. F함수에다가 마이너스 3t 집어넣으면 되니까 평균 변화율을 잡습니다. 이렇게 그 식을 두 개를 풀어요. 풀리진 않아. 식이 하나야. 그 다음에 이제 면적에 대한 식 하나만 더 잡으면 되시네요. 이게 전체가 하여튼 4니까 직각삼각형 이쪽 왼쪽은 이제 2가 될 거고 요 길이 루트 10t잖아. 루트 10t. 여기도 루트 10s예요. 직각 1인분 삼각형이라서 얘네에 대한 t랑 s의 관계가 나와. 별거 없지?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연립하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이 과정 자체는 수투인데 연립에서 바뀌었으면 뭐 1학년 과정의 문제예요. 그쪽에 대한 능력을 올리는 거는 수투 쪽을 막 그냥 많이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1학년 과정에서 연립 방정식 쪽을 한번 보고 오는 것도 좋아. 자, 넘어갑시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답을 끝까지 내야 돼. 본인 능력으로. 안 그러면은 뭐 이게 계속 잡아. 자, 5번 맞춘 사람. 이건 그래도 우리 공부한 모양이잖아. 가볍게만 얘기할게. 자, 원이 있고요. 이등변 삼각형인데 B가 절반. A, B, C, D가 있고 누동이랑 B가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A, D가 2배. 그러니까 여기를 뭐 대충 K 정도로 두면 2배에 대한 표현을 그냥 하고 그 다음에 각이 같다는 여기 길이가 같다. 그래서 보면 되지.
코사인 제곱법칙을 쓰는 겁니다. 자, 왼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제곱법칙을 쓰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이제 그 도형에서 이제 까먹었을 것 같은데 도형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공통 영역이에요. 공통 영역. 각을 이제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변을 공유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길이가 같다라는 게 이제 공통 영역이야. 아니면은 여기는 AC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세타로 놓고 해도 문제도 틀려. 그거는 이제 공통 영역이 요 오른쪽의 정보랑 왼쪽의 정보를 4개를 주거든. 4개체. 그래서 도형 문제를 풀 때 뭔가 복잡한 여러 개의 도형이 막 섞여 있을 때는 그 매개체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 매개체가 공통 영역이야. 그 요소는 길이 아니면 각밖에 없어요. 자, 일단 왼쪽에 대해서 그냥 여기 뭐 각이 같다고 공통 영역으로 또 이제 각이 같다라고 그냥 요글적으로 나왔으니까 코사인 제곱법칙을 씁니다. 그래서 BC의 제곱은 2K의 제곱, K의 제곱 빼기 K의 2K의 코사인의 점 하나 쓰고 마찬가지로 또 오른쪽에서도 또 해요. 연립을 해. 문자 2개씩 2개 무조건 풀립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 마지막에 정보 하나를 안 썼네. 이게 외접원에 반지름 길이가 2래요. 사인 법칙을 쓰는 게 좋겠지. 사인 법칙. 그럼 사인 법칙에서도 당연히 각에 대해서는 요놈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으니까 사인의 점분의 BC를 이용하면 2 곱하기 2 해서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꼭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맞춘 사람. 6번. 나는 맞췄다. 오, 또. 그래서도 이렇게 잘했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래. 이게 F 프라임이 됐든, F가 됐든, 이제 여기 인테그랄 fx 이렇게 돼 있든, 실제로 여기 있는 애들을 차원을 넘나들어서 해석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차원을, 왔네, 그래도? 차원을 넘나들어서 해석하는 게 힘들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요즘에 인테그랄이 바깥에 있는데, 여기 속에 있는 fx를 막 해석하려고 들어가면은, 이건 진짜 몹시 괴롭단 말이야. 가능은 하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걸 통째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치? 여기 있는 것도 얘를 fx가 주어져 있지만, 이 밑에 있는 식이 0에서 x의 ftdt와 그 다음에 1에서 x의 ftdt가 12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fx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면 몹시 괴로워. 가능은 한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통째로 우리가 뭐 이거 라지 fx로 잡을 수 있잖아요. 0에서 x까지.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이거는 문제가 생기지. 아래끝이 달라. 아래끝이 다르기 때문에 얘를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이게 0에서 1까지, 1에서 뭐 2까지 이렇게 붙어있는 애를 이어 붙일 수가 있다를 배우거든. 0에서 2까지 이렇게 붙여요. 그치? 근데 이걸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당연하건데, 이제 이걸 이렇게도 끌고 갈 수 있어야 돼. 양쪽 방향으로. 이게 큰 문제야. 그럼 당연히 이것도 찢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는 요놈이 기본기인데, 거기에서 0에서 1까지 fx, dx로 얘네들을 구간 분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다시 쓰면 라지 fx 빼기 라지 f1이 돼요. 다시 라지 fx 빼기 라지 f1인데 우리는 또 라지 f1을 또 구할 수가 있어. 왜냐면 여기 함수가 f가 그렇게 어려운 함수는 아니야. 직선에 있어서 1까지는 이렇게 감소하는 1, 2 이런 함수고, 그 이후부터는 2차 함수인데 a가 양수라고 되어 있어서 1과 3에 대해서 이렇게 2차 함수의 모양인 fx가 이렇게 됩니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 면적이 정적분이, 그러니까 0에서 1까지의 정적분을 1로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별거 없어요. 그냥 이게 1이 돼. 1이 12 이렇게 되면 이제 라지 fx에 대한 2차 식이 나오게 되고, 라지 fx 제곱에 라지 fx 12가 돼요. 그러면은 라지 fx는 4랑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스몰 fx를 기준으로 해서 라지 fx 그림만 그리면 돼요. 뭐 그리는 거 별거 없지 뭐. 이렇게. 자, 여기서 증가, 계속 증가. 여기는 2차 함수까지가 이렇게 대충
대충 이렇게 증가한다고 치고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3차 함수로 접근이 되니까 이렇게 됐다가 뭐 이런 정도가 이제 라지 fx가 됩니다. 자, 그리고 1, 1을 지나가고 얘는 라지 fx라고 하는 애는 라지 f0은 또 0이라는 정보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가 0이야. 여기가 x축이야. 자, 이제 다 됐습니다. 4라는 점과 4라는 점과 마이너스 3이라는 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의 곱이 음수래. 일단 실근 하나 나왔고 세 실근이니까 이제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애가 어느쯤 이렇게 쓰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고 이렇게 딱 곱해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이고 이게 세 개를 다 곱했을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게 돼. 그치?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A는 도대체 어떻게 구합니까? A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에 면적만큼 높이차로 내려오는 거야. 면적만큼 높이차로. 이차함수 면적 공식을 씁시다. 6분의 A의 간격이 2예요. 2의 세제곱이 4가 되면 되겠지. 여기 높이차가 4야. 높이차가 여기 1이고 마이너스 3이에요. 이제 그럼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차원을 다루는 이제 스토리인데, 요거는 방학 중에 하기는 좀 힘들어. 설계해갖고 학기 중에 한번 이게 막 테마가 이제 책 한 권에 나오는 테마는 아니라서 중간에 이렇게 살짝 띄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잡고 가는 이제 스타일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일단 상식적인 거를 좀 얘기를 하고 들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연속 함수하고 연결이 되고 미분 가능 함수하고 연결이 되는 함수인데,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절대값 fx가 x의 2 이렇게 되니까 이게 요걸 이제 푸는 방법이 꽤 이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텐데, 일단 우리가 이제 배우는 함수의 급은 이제 두 개가 있어. 두 개. 연속 함수냐 아니냐, 미분 가능한 함수냐 아니냐, 그러니까 수초 기준이야. 그러니까 연속과 미분 가능이 되게 중요한 조건인데, 이 함수를 가지고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의 개형은 두 개가 가능합니다. 이거. 그냥 0과 2에 대해서 요거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야. 두 개가 있지. 근데 문제는 이제 연속함수는 8개의 개형이 나와요. 8개 개형이. 그 이유는 이렇게 여기를 0과 2로 놓으면 연속함수니까 이 fx가 여기에 있는 함수 중에서 이제 선택형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되면 f가 얘를 절대값을 씌우면은 이렇게 되면서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가능하지. 그치? 그래서 연속함수라고 하면은 만나는 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함수를 가락할 수가 있어.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아래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락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와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함수는 두 개 곱하기 2개 곱하기 2개, 총 8개가 돼요. 그러니까 불연속 함수는 무한개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fx의 끈에 따라서 이 함수가 개형이 몇 개냐라고 물으면은 뭐 2개도 되고 8개도 되고 무한개도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상 하여튼 여기에 이제 불연속과 연속성,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제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여튼 요쪽이 제일 많이 나오고, 불연속으로 만드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들기도 어렵고, 또 문제를 만들어도 그게 고등학교 교과 과정상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서 잘 내지는 않아.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을 알고 함수를 선택하고 들어가는 거야. 자, 조금 쉬운 얘기를 하면은 이거 우리가 이제 이미 풀었던 문제라서 3페이지에 2번 한번 볼게. 3페이지에 2번. 자, 직선하고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직선 하나와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t의 값은 알파랑 베타 두 개가 있고 알파 베타 차이가 그렇게 수식돼요. 안 했나? 했나? 아니 모르겠다. 일단 수능철에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함수가 fx가 직선이 4x 더하기 2점 요놈하고 이게 t보다 작을 때 정의가 되는 거고 x가 t보다 클 때는 이제 2차 함수가 있어. t보다 작을 때 직선을 선택을 하는데 얘를 만약에 t를 여기 만나는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점이 아닌 이런 데를 t로 잡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직선을 타고 오다가 여기서 끊어지고 여기 빵꾸가 나고 여기 등호는 아래쪽에 있네. 여기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불연속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불연속 함수가 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 t라고 하는 애가 직선과 곡선의 근이 돼. 그 해석에 있어서 이런 얘기 했었어. 수능 5개의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첫 번째가 교점이라고 그랬어요. 교점. 근에 대한 얘기. 그래서 연속성과 요 근을 연결시켜서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거 뭐 하여튼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거는 이제 알파랑 베타에 여기하고 여기에 차이가 여기 알파, 베타로 하고 여기가 97이고 근각에서의 관계를 막 써서 풀어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번은 문제가 되게 오래된 문제야. 이거 진짜 오래됐어요. F하고 G가 두 개가 있는데 되게 추상적인 문제야. X가 A보다 작을 때는 F하고 G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F가 A보다 클 때는 GX를 선택을 하는데 연속이 된대. 그러니까 이제 뭐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X가 A의 오른쪽에서 올 때랑 X가 A의 왼쪽에서 올 때를 생각을 하고 왼쪽에서 올 때는 fx고요. 여기서는 gx야. 다음 수라고 하니까 이제 연속성이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래서 ga와 fa가 같다를 풀어내면 연속이 됩니다. 그 조건. 그래서 그게 교점이 되는 거지. 근이 되는 거고. 자, 그런 함수를 가지고 n에 요즘엔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n의 f와 g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개수 근에 대한 얘기야. 이거의 상수 a의 개수를 이렇게 함수로 표현을 한대요. 자, 그래서 기억에서 보면 x제곱과 그 다음에 x 더하기 이거는 그래서 근이 2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근 2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속이 되도록 하는 a는 누군데? 그래서 n의 fg는 2개. 그 다음에 뭐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죠. 이거는 이게 n의 fg를 묻나 g의 f를 묻나 같은 얘기지. 근데 디귿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hx가 x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문제는 fx는 gx의 근의 개수거든. 그럼 이제 디귿 같은 경우에는 합성이 됐어. n에다가 h, f 그 다음에 h에다가 gx를 합성을 했어요. 그럼 요거는 뭐 별거 없는 게 그냥 집어넣으면 돼. h가 x 세제곱이니까 fx의 세제곱과 gx의 세제곱이라는 함수인데 우리가 이거를 뭐 숙제에서 풀어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방정식으로 가는 거예요. f 세제곱이 gx의 세제곱. 요거는 실수 범위 안에서는 fx는 gx가 되는 거지. 인수분해하고 f 빼기 g로 하고 f의 제곱에 fg g제곱. 이게 0이 되는 건 이쪽은 이제 허근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이거랑 결국에 같아집니다. 라고 옛날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스타일이 좀 오래됐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거를 세련되게 교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근이 되는 교점 A를 가지고 저 A가 몇 개냐부터 시작해갖고 하여튼 뭐 극한으로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이 되는 문제 한번 볼게. 이거 이미 너희들이 풀었던 문제인데 3번 봅시다. 3번. 가벼운 문제예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 이상한 식이 나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적분 선택한 자들이
이거를 많이 오해를 해. 이걸 막 그냥 미분을 하고 막 그러는데 수투에서는 이걸 미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수투에서는 오로지 이 식을 다룰 수 있는 거는 인수분해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를 열심히 합니다. 뭐 fx의 제곱으로 묶어내고 이쪽은 x제곱으로 묶어내고 그럼 인수가 막 이제 만들어지면서 fx 빼기 x랑 인수분해는 생략할게. fx 더하기 x에 fx 빼기 1 0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약간 수열에서 풀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수열 an 더하기 an이 되거나 an 더하기 3이 되거나 뭐 2분의 1 an이 되는 이런 상태 그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마이너스 x랑 1을 가지고 이 함수를 완성하시오라고 했는데 함수 fx의 최대 값이 1이야. 그러면 x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얘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연속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들이 만난 이 교점에서 함수를 갈아탈 수가 있는 거고 저 교점에서만 함수를 갈아타야 돼. 그래야 연속이 되지. 그럼 뭐 여기서는 뭐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고 여기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봤더니 최소값이 0이 더해야 된대요. 그럼 이렇게 상수함수로 가면 안 되고 여기서 한번 꺾어서 갔다가 이렇게 다시 와야 돼. 그러면 이제 완성입니다. 아주 쉬워요 문제가. 근데 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되게 쇼킹했어. 애들이 저걸 인수분해할 생각을 못했대요.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3, 4등급의 얘기가 아니고 뭐 1등급 애들의 하는 이제 멘트였어. 자, 이런 문제들이 있고 하나만 연습해 봅시다. 5번 해봅시다. 5번 풀어보세요. 인수분해부터 이제 맡길 텐데 열심히 해봐. 5번 답을 내봅시다. 이미 풀었던 문제를 수립했다. 지금 22학년들은 안 풀었을 수도 있고 그건 다 했어요. 맞습니다. 하나 틀렸어. 1번 마지막으로 이게 원래 한 20년쯤에 유행을 타다가 한동안 안 나오다가 한 6년쯤부터 또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다가 한 3년 동안 이제 계속 유행을 타다가 요즘에 또 안 나오고 있어요. 뭐 그냥 계속 안 나올 거냐? 뭐 그건 알 수가 없어. 왜냐면 3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에 3학년 거 5월 모의고사에서도 이 함수 선택형 문제가 킬러문학으로 나왔어. 이쪽이 나왔다 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뭐 가볍게 수능에서는 이렇게 한번 나왔고 됐죠? 또 맞습니다. 맞아요. 풀었는데 가만히 있어. 잘하면서 맞아. 맞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4번. 잘했습니다. 자, 이런 정도 난이도가 나올 거를 기대하고 수능 공부하면 안 되고, 이것보다 필시 어렵게 나와. 이제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돼. 자, 이쪽은 이제 좀 전형 강도가 좀 센 건데, 6번, 7번, 8번 여기는 내가 이걸 따로 좀 넣어놨는데, 이따가 6번에서 7번, 8번은 좀 이따가 풀어봅시다. 나중에 지금 할까 하나? 아니, 일단 진도를 끝내고 6번에서 9번 구간은 그리고 이따가 다시 한번 지금 풀 수 있는 사람 한번 풀어보세요. 자, 9번 가봅시다. 9번. 기본 문제. 실수 정세식 하면서 연속인 두 함수.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연속이다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로 들어갑니다. 이쪽에서는. 자, 가에서는 fx가 gx보다 크대요. fx가 gx보다 큰. 아직 모르는데 fx 더하기 gx가
x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돼 있고 다 조건에서는 곱하기가 들어가서 x제곱 더하기 1에 x 3x 빼기. 자, 이것도 기본 계산이 좀 필요합니다. 얘를 가지고 이제 막 연립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f하고 g를 약간 이제 방정식의 근 정도 생각을 해서 이제 x 라지 x라고 하고 여기에 x 제곱 더하기 3x x 그 다음에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1 3x 빼기 1 이거에 라지 x의 근이 f하고 g 이런 걸로 봐도 괜찮고 난 이렇게 이제 시험에서 푸는 게 좀 힘들다 싶으면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어서 막 계산하시면 돼. 그러면 인수분해가 예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뭐 f를 집어넣던 g를 집어넣던 뭐 g를 집어넣을까? fx 입장에서 여기 x제곱 빼기 3x 빼기 gx fx가 돼야지. fx x제곱 더하기 1 3x 빼기 1 이제 f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구조랑 똑같아. 그래서 얘를 또 보시면 이렇게 합이 요거고 곱이 요 놈이니까 이걸 합치면은 여기 상수항이 딱 없어지면서 예쁘게 되잖아. 그래서 라지 x라고 하는 애가 x제곱 더하기 1이 되거나 3x 빼기 1 둘 중에 하나를 갖게 됩니다. 근데 라지 x라고 하는 거는 이제 fx 또는 gx가 돼요. 그럼 선택을 해야 돼. 자, 그럼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다음에 3x 빼기 1도 그리고 이렇게. 자, 그럼 당연히 이 두 함수가 같다. 얘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 함수 두 개의 근점. 그러니까 x제곱 3x 더하기 2는요. 그러니까 1과 2가 되게 중요한 점이 됩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돼요. 두 개의 함수가 이제 나왔는데 어느 게 f인지 어느 게 g인지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 f가 g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으로 이제 f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f하고 g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f는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함수가 크로스가 되잖아. 여기서 함수를 갈아탈 수 있는데 f는 이 위에 거를 타고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gx는 필연적으로 이 아래쪽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f가 하나를 선택을 하면 g가 나머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둘 다 f가 될 수는, 그러니까 fg가 이렇게 둘 다 타고 갈 수는 없어. 왜냐면 두 개가 곱해지면서 x제곱 더하기 1가 얘도 x제곱 더하기 1이 될 수가 없잖아. f가 얘를 선택을 한 순간에 g는 얘가 돼야 돼. 그래서 파란색이 f, 노란색이 g가 됩니다. 그래서 f를 0에서 2까지를 접근하시오. 그럼 여기에서 이만큼을 접근하면 돼. 이건 산수야 이제. 이만큼을 접근하시면 돼. 2차함수 접근해서 이만큼 6분의 1을 빼도 좋고 여기 뭐냐면 이렇게 잘린 부분 있지. 2차함수 면적 공식으로 6분의 최고창이 그래서 간격이 1이라서 1을 해제곱하면 이렇게 2차함수에다가 더하는 거구나. 빼는 게 아니고 여기를 더해도 되고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냥 뭐 여기는 계산을 합시다. 자 이렇게 되고요. 한 개만 연습을 합시다. 12번? 12번 한번 해보세요. 12번. 잘 해보고 계산도 잘 하고 전부까지 딱 이 정도가 준킬러. 그러니까 킬러 바로 밑에 제일 어려운 문제 바로 밑에까지야. 뭐 기계적으로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큰 틀이 벗어나지는 않아요. 아니?
숫자 보더니 컨디션 좋나 보네. 이게 또 맞습니다. 나왔어? 오? 맞습니다. 자, 답은 5번이에요. 5번. 조금 계산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클릭 되고 풀어봐. 과시장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기본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어렵게 나왔지. 더 어렵게 나올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13번은 꽤 난이도가 그래도 또 있으니까, 그리고 식을 또 변형하는 과정에서 난이도가 있으니까 13번도 풀어보시고, 자, 14번도 봅시다. 이게 언제인지 나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계산이 폭주했던 때가 있어. 계산이 폭주했던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요 문제인데, 요 변형 문제. 하여튼 이것 때문에 나도 그냥 바빠가지고. 자, 천천히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야. 그러니까 이게 수능 문제를 변형한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이게 놀랍게도 킬러문항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정. 그러니까 막 엄청 이제 괴롭히는 구간도 아닌데 갑자기 훅 들어가갖고 어느 정도였냐면 이 문제를 틀리고 96점을 받아온 애가 있을 정도가 있어. 이 문제. 그래서 미적분에서 제일 어려운 것까지 다 풀어놓고 요거 틀려고 내가 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희한하다 싶은 문제인데, 자 봅시다. 절대값 fx로 들어갈지 n에다가 일단 자연수니까 1을 먼저 집어넣어버리면 n이 1이면은 fx가 x에 6에 x에 x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구간이 0에서 1 사이. 그냥 그려보면 돼. 0, 1, 2, 3, 4 구간까지가 열린 구간으로 들어가 있고, 그럼 fx의 이제 선택은 2차 함수.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돼. fx가 연속 함수라고 돼 있어요. 지금 fx를 그리려고 하는 거야. 그럼 n이 2가 되면은 이제 평행 이동이 돼갖고 절대값 fx가 6에 x 빼기 1, x 빼기 2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또 이렇게 마찬가지야. 여기도 또 마찬가지야. 선택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그 다음에 해석이 문제예요. 열린 구간 연가사에서 정의되는 함수 gx가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몇 개가 들어가. 몇 가지 요소가 많은 게 들어가 있어갖고 빼기 x에서 4의 fdt. 자, 일단 fx가 연속 함수면, 여기가 연속 함수면 이렇게 적분이 되면 얘는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됩니다. 끔이 하나 올라가요. 적분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미분 가능한 함수가 돼. 그래서 gx는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래서 미분을 할 거야. 여기다가 미분을 해서 g'x는 fx 빼기니까 2배 이렇게 돼. 2fx가 돼. 자, 그 다음에 뭐 0 같은 걸 집어넣고 숫자를 집어넣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한데 지금 당장은 의미가 없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밑에 조건이 하나 나오죠. x는 2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x는 2에서 최소값 0을 갖는다. 최소값 0을 갖는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여기하고 여기 차원에 대해서 해석을 충분히 해줘야 돼요. 충분히라고 하는 걸 일단 2를 집어넣습니다. g의 2는 0인데 g의 2는 0인데 함수값으로 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었더니 0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0에서 2까지 fdt 빼기 2에서 4까지 fdt. 이쪽으로 살짝 넘겨버리면 0에서 2까지의 정적분과 2에서 4까지의 정적분이 같다 해석이 돼요. 이거 넘겨버리면 이제 그래서 0에서 2까지 fdt의 정적분 교정하고 0에서 2까지 2에서 4까지. 아직 F함수 개형을 모르는데 일단 이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또 있죠. 이게 최소값 0이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최소값 0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같게 극소로 해석할 수가 있지. 극소.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최소값 0. x는 2에서. 그래서 요거를 끌고 와서 g'2가 0인 거를 이용해줘요. 그래서 f2가 0이 되는 거지. 2배고 이렇게 있고.
자, 그 F가 0이고 이건 알겠는데 여기 이제 수론 조건 하나가 너무나 어려운 게 하나가 있어. 뭐가 어렵냐면 극소에 대한 판정이야. 극소 판정. 극소 판정. 요거는 이제 우리 그 금요일에 한번 할 겁니다. 금요일에 극소 판정만 조금 난이도 있는 것들 들어갈 건데 극소가 되려면 부호가 다시 이 F라고 하는 F라는 함수가 이 G의 도함수예요. F가 G의 도함수. 그러니까 G'이 EFX. 그러니까 G 함수의 이제 극소를 판정하려면 F의 모양이 이게 부호가 F라고 하는 애가 2에서 0인 건 알겠는데 극소가 되려면 F가 이렇게 돼야 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극소 판정이 이제 부호 판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G라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X는 2고 여기가 0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G가. 이거를 해석을 해주려면 부호가 여기서 이렇게 타고 가줘야지 F가. 이렇게. 근데 연속 함수가 되려니까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줘야 돼요. 이 구간이 이제 밝혀진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 0에서 2까지의 정적 공간, 2에서 4까지의 정적분이 같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인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극복이 안 되죠. 마이너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도 극복이 안 되고 플러스는 더 안 되고.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 쪽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줘야 전체적으로 정적분이 값이 같다가 됩니다. 이러고 나서 마지막은 계산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3까지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3까지 여기하고 여기는 상쇄돼서 없어져. 요만큼만 딱 계산하시면 돼요. 요만큼은 이제 2차함수 면적의 딱 절반이지. 2차함수 면적 공식은 6분의 얘는 최고창의 개수가 6이고 간격이 1이고 이게 세제곱인데 그거에 2분의 1을 하시면 되겠네요. 아니네. 잘못 봤다. 옆에 거 잘못 봤구나. 2분의 1에서 4까지구나. 2분의 1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네. 내가 옆에 거를 봐버렸어. 하여튼 이렇게 없어지고 뭐 이쪽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마지막 계산도 그렇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 극값 판정을 숨겨놓으니까 이게 뭐 다 난데없이 당해갖고 이게 부호 판정을 못하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극대극소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하시고 이거는 이제 금요일에 연습 다시 해봅시다. 자, 하여튼 이런 스타일 문제가 있고요. 요거 그때 하도 질문을 많이 해갖고 이거는 넘어갈 건데 17번만 살짝 언급할게요. 17번. 17번 4차함수가 있어. 식에 나왔으니까 4차함수 이거 그려야 돼. 자, 그릴 때 첫 번째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하고, 그치? 17번에 인수분해가 잘 돼요. 자, 계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밑에 있는 이제 나 조건만 하나만 해볼게요. fx가 f의 2 빼기 x. 자, 이걸 해석을 해야 되거든. 해석 방법은 뭐 크게 두 개입니다. 자, 연속함수 fx니까 일단은 연속함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fx는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f의 2 빼기 x 이렇게 일단 거칠게 풀어내. 원래 이렇게 하면은 안 되긴 하는데 그냥 거칠게 일단 풀어내요. 함수에 있어서 일단 마이너스가 오면은 f의 2 빼기 x가 0과 f의 x가 f의 6 빼기 x 이렇게 이제 식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위에 거는 점대칭 함수야. 점대칭이 1,0 점대칭이 돼야 되고 1,0에 대해서 점대칭이 돼야 되고 얘는 축대칭입니다. 축대칭. x는 1에 대한 축대칭.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를 4차함수를 그리면 어쩔 수가 없다. fx를 예쁘게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일단 마이너스를 또 하나 그려놓고 마이너스도 그려놓고 그 다음에 x는 요놈이 있으니까 x는 1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도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자, x가 1보다 작을 때만 정의가 돼 있지 1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만 사실은
그림 그려져요. 가주권에 의해서. 그 오른쪽은 도대체 어떻게 그려지니? 하면 오른쪽은 뭐 이제 연속함수가 돼야 되니까 이쪽을 이렇게 타고 가야 돼. 여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이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이렇게 된 여기 백갈구만처럼 여기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 1,0에 대해서 전대칭인 이 모양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요 모양에 대한 전대칭. 마찬가지로 요 4보다 큰 쪽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축대칭인 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전대칭인 얘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형태를 이제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내가 만든 문제는 약간 어려울 거야. 왜냐면 여기서 이제 더 이렇게 나가야 토론문항이 되는 건데 그냥 중간에 딱 끊어서 간단하게 함수값 한번 물어봤습니다. 최대값을 구하시오. 전부 다 양수를 해서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조금 더 변형 강도가 높은 게 18번인데 18번도 꼭 체크해서 풀어보시고 이제 이 이후로 이제 조금 고난도 문항들이 이제 쭉 들어가는데 19번은 이따가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19번은 오늘 웬만하면 이제 고난이도도 마지막에 풀어줄게요. 자, 넘어가고 21번 풀긴 해야 되는데 21번은 잘하는 친구들은 체크해서 꼭 풀어보세요. 자, 22번 한번 봅시다. 22번. 자, 이것도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 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함수 fx가 뭐 fx에 대한 2차식 정도로 보이니 이 정도 뭐 보이죠? x 제곱하고 fx에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부등식으로. 자, 이차함수라면 일단 x를 그려봅시다. 만나는 점은 뭐 0과 1이니까 이것도 뭐 별거 없고 0과 1 이 정도 되지. 얘를 만족시킬 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fx dx의 최소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소. 자, 다시 볼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fx가 있어요. 이 부등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 fx라고 하는 애가 이 무슨 의미냐면 fx가 x에서 x제곱이 되든 아니면 여기 이제 바뀔 수도 있지. x랑 x제곱이 여기서 이제 부등식이 바뀌잖아. 이 사이에 들어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fx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여기 이 사이랑 여기 사이랑 이런 사이에 이렇게 fx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fx가 이게 최소가 되려면 이게 약간 낚시가 있어요. 자, 일단 양수 쪽 먼저 볼게. 양수 쪽. 양수 쪽에서는 당연히 함수가 커야 적분값이 크겠지. 양수 쪽은 저렇게 파란색으로 가면 됩니다. 음수 쪽은 근데 달라요. 음수 쪽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써봐야 돼. 잠깐만. 이게 최소니까 에헤이 이게 양수 최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아니다. 그러면 요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합시다. 최소. 내가 헛소리 했어요, 중간에. 최소니까 정적분이라서 함수를 제일 낮은 애를 찾아도 되지. 뭔 소리라는 건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인데, 이것도 그냥 막 쌩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여기 1, 2까지. 네, 요만큼 하고, 요만큼이 모양이 같죠? 그치?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는데 딱 요만큼 차이가 있는 거야. 요만큼. 저만큼의 차이를 구하시면 돼요. 2차 함수의 면적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가 6분의 1에 1의 세제곱. 근데 여기가 왼쪽이 음수의 양수 쪽으로 빠졌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6분의 1. 간단하지? 자, 23번 한번 풀어봅시다. 23번. 23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줄게. 그냥 약간 다른데 결국 같은 겁니다. 나왔어? 24초네. 또 다음 나온 사람. 자, 힘을 내세요. 오늘따라 또, 오늘따라 이렇게 또 힘들어하네. 테스트를 너무 센걸 봤나? 오늘 테스트 보고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방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정도 난이도 그냥 쭉 보는 거 괜찮겠지? 반응이 영 좋지가 않죠. 아, 근데 이 정도 해야 돼, 원래. 아, 이게 겨울이면 그냥 막 해갖고 그냥 시험을 한 40번은 볼 수 있는데. 그러고 나면 뭐, 체질이 바뀌지, 체질. 자, 답 나온 사람. 답은 나오란 말랑인가, 아직? 왜 동그라미만 그리고 있어? 자, 23번 봅시다. 자, 일단 식을 제곱을 해서 저쪽으로 보내서 x 4제곱에 4, x 제곱에 4로 정리를 하고 얘는 x 제곱 빼기 2의 전체 제곱. 맞나? 뭔가 좀 이상한데? x 제곱 빼기 전체 맞지? 2의 제곱. 근데 이거 아까 절대값 fx랑 같은 개념이잖아. 얘가 x에 x 빼기 2에 이거나 여기에 이제 이거 대신에 제곱이 되나 제곱이 되나 이거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2 이차함수와 또 이차함수를 이렇게 하나 살짝 그려놓고 자, 조건에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f'-3과 f'4의 기울기의 합이 양수래.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이런 모양을 타고 가면은 기울기가 대칭이 되니까 0이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비대칭으로 만들라는 얘기고 그래서 -3에 이렇게 3에 이렇게 선택을 하는 얘기다. 자, 그 상태에서 A에서 극대를 만드는데 극대가 나오는 점이 음수에서 나온대. 여기가 극대 같은데 이게 뾰족 해주면 되지. 자, 그럼 됐네요. 뭐 끝났네. 완성. 함수 완성. 그래서 f에 -2를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2 집어넣으면 4에서 2에서 여기 -2가 나오고 이쪽에서 f에 -2는 -2가 나오고 f0은 여기지 0. 0 집어넣으면은 이것도 2가 나오고 -2가 나오고 똑같은 값이 나오지? f0이 -2가 나오고 f에 3이면은 3을 집어넣으면은 9에서 여기가 7이 나오죠. f의 3은 7. 그래서 합치면 3 이렇게 나옵니다. 합치면 뭐 여태까지는 한 제곱 정도만 나왔는데 뭐 그냥 3제곱 정도 나오는 것까지 이제는 뭐 준비는 해야 돼요. 뭐 그래봐야 뭐 인수분해 식으로 만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쪽은 조금 쉬운 거를 먼저 다루고 24번은 좀 이따가 한번 가는 걸로 해봅시다. 25번 살짝 한번 보세요. 이 앞쪽 구간이 좀 중요해서 촘촘하게 봅시다.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딱 보면은 이제 내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문제 같은 느낌이 있잖아. 그렇죠? 자, 봅시다. 간단해요. 실수 전체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fx 빼기 x 값을 구해야 되니까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야 돼. 자, fx는 가조건에서 세제곱이 되거나 x가 되거나 만난 점은 마이너스 1과 0과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나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미분 계수에 대한 얘기지. h가 0에 마이너스로 가니까 f'의 왼쪽에 있는 식은 이제 a의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 좌미분 계수로 해석을 할 거고 오른쪽은 h가 0 플러스예요. 그래서 f'의 a 플러스 우미분 계수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같아야 미분 가능한 건데 이게 같아야 미분 가능한 거잖아. 오른쪽 기울기랑 왼쪽 기울기가 같아야 미분 가능한 건데 이거는 일단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꺾어지게 만들라는 얘기고 오른쪽 기울기가 크게 만들라는 얘기고 그러면 연속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내니까 이 세 군데 점에서 얘네들을 이제 함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다가 여기 기울기가 1이잖아? 이쪽은 기울기가 1보다 크죠? 그래서 이렇게 타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같아지면 안 돼. 이렇게 왔는데 얘의 기울기랑 이제 여기 기울기를 비교하니까 이제 여기는 기울기가 0이고 이렇게 오는 거는 기울기가 0이고 이쪽은 기울기가 1이야. 얘를 타고 가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또 선택을 하는데 기울기 큰 걸 선택하래. 이렇게. 그래서 fx가 이렇게 선택이 돼.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너무나 많아. 함수를 선택하게 하는 이런 요소들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무궁무진해서 어떻게 다 다룰 수가 없어. 근데 그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뭐 극대가 있다, 극소가 있다, 아니면 뭐 면적의 최대, 최소냐 이런 걸로도 갈 수 있고 기울기로도 갈 수 있고 정말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정도 되고요. 아, 이거 다 해야 되는데 26, 27 일단 좀 고민을 해봅시다. 일단 써놓고 자, 다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넘어갑시다. 아, 28번도 있었네. 28번도 일단 써놓고 자, 그 다음에 29번이 이게 이제 5월이었구나. 까먹었어요. 5월달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온 고3형 모의고사인데 이것도 일단 푸는 걸로 했고 문제가 괜찮습니다. 너무나 괜찮은 문제라서 수능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괜찮은 문제라. 그러니까 이 정도 난이도로는 안 나올 것 같고 좀 약화버전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래서 일단 아직 못 풀어본 친구들이 있으니까 시간을 좀 주도록 하고 이게 계속 나오네 어렵게. 32번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서 이것도 풀 시간을 좀 줄게요. 그리고 다 중요한데 32, 33, 34 다 중요한데 자, 일단 진도를 먼저 나가도록 합니다. 저거는 이따가 풀 시간 좀 줄 테니까. 자, 23번을 보시면 23페이지 23페이지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 이게 부등식이 나오면 fx가 뭐 gx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기서 뭐 딱히 고민하지 말고 일단 이게 등호부터 먼저 생각을 하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fx가 뭐 x보다 작대. 그러면 일단 작은 걸 생각하지 말고 이게 fx가 극단적으로 x가 되는 경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이어가면은 경계가 생기면서 생각에 좀 자유로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된 거에 요거랑 FA랑 GA가 이렇게 있대요. 자,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를 해석을 하면 일단 교점에 대한 얘기지. 교점에 대한 얘기고 교점에서 이게 F하고 G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가 뭐 직선이라고 할게.
그럼 G라고 하는 애가 분명히 이렇게 F보다는 크거나 같은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같아지는 점이 돼. 같아지는 점에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게 이게 접하는 상황을 숨겨놓은 거지. 중근을 숨긴 거야. 중근을. 여기 조금 쉬운 버전으로 가볼게. F3이 0이에요. fx가 0보다 큰 이렇게 크거나 같다. 자, 근에 대한 얘기야. 근인데 중근이 되는 거지. 다시 3인데 근이야. fx는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해서 중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을 숨기면 이 근에 대해서는 이 가중치가 1, 2, 3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3이 0이라는 상황은 총 3개를 배워. 여기 3, 근 하나짜리, 이게 접하는 2개짜리, 그 다음에 3중근으로 가는 이런 3개. 이거 2개짜리, 3개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만 딱 보고는 이건지 몰라. 근데 3개가 다 가능한 건데 이 조건이 붙으면서 중근으로 올라가는 거고 3중근을 숨기는 방법들도 꽤 많아요. 슬쩍만 얘기하면 x가 예를 들어서 1로 가는데 사실 이렇게 쓰는 건 불법인데 일단 그냥 한시적으로만 씁시다. 원래 이게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만 등으로 붙여요. 원래는 여기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기호를 안 배우잖아, 고등학교에서.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 정도는 직관적으로 이해합시다. fx는 3차예요. 3차. 이거를 해석을 하면 3중근이다. 3중근. 근데 잘 생각해봐. 저거를 이제 이런 형태 표현의 이제 문제들이 정말 많거든. 무수히 많은데 이게 근이 하나짜리인지 2개짜리인지 3개짜리인지를 간파해서 푸는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좋아. 어려워. 근데 해석하기 어려워.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 뭔지 모르겠고 fx 빼기 f1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있는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일단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들어가면 여기에 올라가는 게 1 아니면 2 아니면 3 이거 3개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에라 모르겠다 2로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빨라. 근데 얘는 이제 3중근인데 이제 이런 거 할 때 귀주법으로 그냥 이게 넣어봐. 2차 근 2개짜리 이걸 가정하고 풀어봐요. 그러면 모순이 나와. 이게 3중근이지만 일단 말을 했으니까 얘기해볼게. 얘를 뒤집습니다. 미분계수 모양이니까 뒤집어진 거는 불안하죠. 그래서 원래 모양대로 가고 이걸 뒤집으면은 그냥 0으로 쓰면 안 되고 이게 0 플러스로 볼게.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얘 값을 이제 그냥 우리가 인식하기를 이게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역수로 만들어서 0 플러스로 그냥 인식만 합시다. 원래는 0으로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얘의 상황은 뭐냐면 x는 1에서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f1이라는 함수값이 있고 이 점을 f가 지나가는데 1 집어넣었을 때 f1이니까 그때 기울기는 0이야. 이렇게 돼. 그치? 그러면 fx 빼기 f1이라고 하는 애는 일단 x 빼기 1의 제곱의 인수를 일단 갖게 됩니다. 그렇죠? 기울기가 0이니까 하나만 갖는 게 아니고 일단 2개를 갖는 거야. 이거 지금 좀 반응이 느린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야. f1이 0이고 f'1이 0이면 fx는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거 이해돼요? 지금 이거 쓴 거야 지금. 약간 중간에 점핑했는데 1이 근이고 기울기도 0이면 제곱 여기서 기울기가 0이래잖아. 여기서 기울기가 0이래.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0 플러스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1의 오른쪽에서 오는 정보가 있고 1의 왼쪽에서 오는 정보가 있어. 1의 오른쪽에서 오는 정보도 기울기가 양수해야 되고 왼쪽에서 오는 데도 기울기가 양수해야 돼요. 그래서 3차원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되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거를 시험 시간 안에 해석하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주의는 해석하지 말고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야.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게 속편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마주치게 돼. 근에 대해서, 근점에 대해서
교점에 대해서 근에 대해서 마주치는데 어차피 그려봐야 여기 3개의 상황밖에 없어. 3개. 잘 찍으면 됩니다. 압도적으로 이렇게 중근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3중근은 이제 4차함수 정도에서는 좀 많이 나왔고. 자, 하여튼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에 대한 상황을. 그리고 이제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뭔가 곡선하고 직선의 상황이 엮이면 이거는 그냥 100%야 수능에서는. 아닌 경우가 없어요. 이거는 다 접선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가 됐든 일단 접선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보정을 해가면서 찾아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3쪽에 예시로 들어가 있는 문제 이제 예시로 들어가 있는 문제 가조건이 되게 쉬운 문제야. F2는 2고 옛날 수능 문제인데 나조건에서 F'X가 2보다 작거나 같아. 뭐 절대값 이거 푸는 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자, 2,2는 고정이 돼 있어요. 2,2는 고정이 돼 있어. F2는 2. 그러면 얘를 풀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보라는 게 이렇게 등호로 F'가 극단적으로 2 직선인 거죠. 여기서 직선 마이너스 2 직선. 요 상황 안에서 F가 이제 들어가게 될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F1의 최대값 여기 이렇게 하면 되지. 1은 여기를 기준으로 이만큼 올라가거나 이만큼 내려가거나 우리 0과 4 0과 4가 최소 최대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얘를 이제 정밀하게 풀어내려면 적분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돼요. 그거 뒤에서 다시. 자, 일단 등호로 보시면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 36번 봅시다. 36번 비슷한데 조금 더 쉬워요. 자, 그나마 최근에 나온 문제예요. 최소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x에 대해서 f5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방금 전에 한 거랑 똑같아요. f1은 3이에요. f'x가 5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1일 때 3을 찍었어. 근데 f5의 최소값이네. 그럼 여기 5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게 최소값이니까 직선을 생각을 해서 기울기가 5짜리 직선보다는 얘가 이거보다 큰 쪽으로 f가 그려질 거란 얘기야. 그죠?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뭐 최소니까 뭐 직선을 쭉 타고 가는 게 최소가 되겠지. 상식이죠, 상식. 그래서 4만큼 갈 동안에 여기 20만큼, 그러니까 기울기 5짜리니까 평균 변화를 순간 변화를 생각하시면 얘가 20만큼 올라가면 되죠. 답이 23이 되는데, 자, 이렇게 직관적으로 푸는 건 수능에서는 잘 먹혀.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만 더 정밀하게 공부를 합시다.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다시 볼게요. 36번에 F5의 최소를 구하라.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F1은 3이야. F1은 3.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를 어떻게 볼 거냐면 F5를 F1에다가 더하기 1에서 5까지 F'X 이렇게 볼 거예요. 우리는 요거 이제 속도 가속도에서 좀 봤어. 여기다가 빼기를 한 게 이렇게 되는 걸 알아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놈이 1에서 5까지 여기 5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 이제 여기 접근하는 거는 별거 없잖아. 그래서 요게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F5의 부등식을 풀어낼 수가 있어. 요게 이제 조금 더 정밀한 풀인데, 연수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이제 잘해야 되는 거고, 그냥 나는 수능만 할 거다 하면 이렇게 그냥 삼각형 그려서 답을 맞추시면 돼. 어렵지는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니다, 뭐 요 정도만 하자. 요 단순한 문제만 해도 풀이가 한 3, 4개 있어요. 평균값 정리를 쓰고, 그 다음에 좀 gx라고 하는 애를 fx 빼기 5x라고 세팅을 해서 들어가는 풀이도 있고, 근데 수능용이야, 이거. 수능용,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돼. 자, 넘어갑시다. 자, 하나만 하죠. 41번. 41번 풀어보세요. 산변환수, 이거는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맞습니다. 맞아. 또 이거 산수라 풀리는 없는데 또 이렇게 왜? 맞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5번. 우리 잠깐 쉬었다 갑시다. 중간에 어차피 뭐 비슷한 유형이라서 넘어가고 47번 하나만 봅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 접선. 얘네들은 한 뭉치라서 이 셋 중에 하나만 나와도 이 세 개가 다 떠올라야 돼. 47번을 보시면 한번 봅시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x에 대해서 f4의 최대를 구하죠. f1이 마이너스 12예요. 그 다음에 x가 1에서 4 범위 안에서 f'x가 f의 4보다 크거나 어때? 뭔가 되게 난감하지? 뭘 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야. 근데 여기 f' 있잖아. f' 있으니까 얘를 강제로 어떤 조작을 하냐면 1과 4. 그래서 요놈의 순간 변화율이 있으니까 이쪽을 이제 평균 변화율로 강제로 뜯어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강제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f'C라고 하는 데를 먼저 만들어 봅시다. 함수값이 있는데 얘에 대해서 기준이 f4와 f1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f'x를 이제 생각을 해서 평균 변화의 순간 변화율 얘네들을 이제 강제로 만드는 거야. 여기 4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C가 그러니까 우리 평균값 정리라고 해서 이런 C가 1과 4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애를 이제 F의 1이 12가 되고 여기가 3이 되니까 이런 정도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얘가 얘가 F4가 돼. 아닌데 F4에 그치? 그렇게 됐지. 얘가 얘랑 같은 거고 그리고 요거 뭐 임의에 요 구간에 있는 1과 4 사이에 있는 C나 X나 같은 애니까 이렇게 얘를 끌고 옵니다. 됐죠? 그래서 F4라고 하는데 최대값이 이쪽에서 나옵니다. 3이 되고 넘어가면은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일단 이게 처음엔 되게 난감한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도구가 몇 개 없어. 이게 다한 함수에서도 몇 차 함수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정보가 없죠.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 나오면 평균 변화율로 일단 얘네들이 같은 식을 만들어내는 거. 그냥 그게 이제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거니까 기계적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순간 변화율 나왔다 평균 변화율을 강제로 함수값을 가지고 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뭔가 하나 더 들어가면 이제 접선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킬러가 나오고 바뀝니다. 되게 유용한 문제예요. 하여튼 이 정도는 경험을 하시고 옆에 있는 것도 비슷한 스타일이고 49번을 지금 해볼까? 일단은 뭐 49번은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일단 그것도 이따 하죠. 49는 어렵진 않지만 여기다 끼워볼게요. 자 그리고 좀 쉬운 거 다시. 자 50번 갑시다. 양수에서 fx가 미분 가능하고 fx가 2x랑 3x 사이에 이때 f1이 그리고 f의 2가 6이요. 그때 f'1과 f' 1 값을 구하시오. 자, 수능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되게 싫습니다. 2x랑 3x를 그려요. 2x랑 3x를 그리고 2x, 3x. 그
다음에 함수값을 찍어. 1,2면 2x분의 1,2는 2. 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2,6이면은 3x분의 점이지. 2,6. 이 점을 찍는데, 이 fx라고 하는 애가 2x랑 3x 사이에 있대.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함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요 위에 딱 올라오면 얘를 뚫고 가면 안 돼요. 그네 입장에서 보면은 뚫는 그림이 안 돼. 접하는 그림이어야 돼. 그치? 여기도 접해야 돼. 그럼 당연히 접하니까 f'1은 얘는 2가 되는 거고, 당연히 여기서도 접하니까 얘는 당연히 3이 됩니다. 아주 쉽죠? 그래서 여기서 수능은 끝나. 하지만 이제 논술 영역으로 가면 이제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논술을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걸 서술하는 거를 이제 배워야 돼요. 그냥 서술 좀 보고 베껴보세요. 그런 정도고, 한 개 한번 해볼까? 52번 한번 해볼까요? 52번. 가벼운 걸 일단 해봅시다. 52번. 제가 계산하면 톡하고 나오는 문제인데, 벌써? 잠깐만. 그렇죠? 맞습니다. 4번이 2번이에요. 순식간이지. 이게 부등식에서 그래서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얘를 함수 사이에 끼어 있는 애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런 애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이 생각이 첫 번째야. 그래서 혹시 얘가 만나는 점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x제곱에 빼기 4x 2 얘랑 얘를 이제 혹시라도 만나는지를 보는 거야. 이런 거 봤더니 1에서 만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x는 1에서 x제곱이라는 애가 이렇게 지나가고 얘가 1에서 2를 지나가는데 요놈하고 같이 여기 이차함수가 얘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근데 fx가 요 사이에 끼어있대. 이렇게 끼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f'1 여기에 이렇게 사이에 어쨌든 하여튼 뭐 이렇게 접선해 이렇게 싹 하고 지나가는 거지. 근데 여기에 이제 그 fx를 등으로 놓고 여기에 있는 애를 미분하고 f'x 마이너스 2x 더하기 4 하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다 같아지는 상황. 이 상황을 이제 수능에서는 좋아합니다. 평가원에서 좋아하고 등호의 상황. 걔를 이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53번하고 54번도 비슷한 느낌인데 54번을 이따가 또 54번도 하나 표시해놓고 지금 풀자. 54번은 지금 풉시다. 54번은 지금 해봅시다. 이래저래 끼워 맞춰봐봐. 또 직선 나왔잖아? 직선 나오면은 할 게 있어. 나온 사람? 막 이래서 끼워 맞춰봐봐. 직선이니까 4차 함수나 당연히 접하겠지. 그림도 그려보고.
있나봐. 피부 누적 기간이니까 수요일쯤에 한번. 답이? 아니야. 또 나온 사람. 오, 맞았어. 오, 그림도 제대로 그린 것 같네. 아니야. 자, 봅시다. 답은 3번이에요. 자, 얘들아, 이제 이런 거 진짜 잘 풀어야 돼. 근데 되게 쉬워. 자, 지금 상황은 4차함수를 그려야 돼. fx가 요놈의 직선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일단 분석부터 해봅시다. 분석은 뭐냐면 왼쪽에 있는 4차함수랑 오른쪽에 있는 1차함수에다가 뭔가 숫자를 하나 집어넣고 싶어져야 돼. 뭐 넣고 싶니? 여기 0 넣고 싶어져야 돼요. 0 집어넣으면 0, F0, 여기서 0, F0. 그러니까 직선이 F0이 뭔지 모르겠는데 EX 더하기 F0이거든. 자, 0에서 이 점을 똑같이 4차함수가 지나갑니다. 이해돼요? 이게 문제 풀 때마다 내가 계속 세뇌를 시키는데 세뇌 안 걸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뭐냐면 이런 해석 있지. 추론형. 이건 어떻게? X좌표랑 Y좌표만 잘 봐도 답이 나온다고 했어. X좌표 중에서 중요한 게 어디야? 0과 4예요. 0, 4 있잖아, 0, 4. 평균 변화율이 2래. 직선의 기울기가 2네. 근데 왠지 모르겠고 그냥 4,000씩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찍으면은 진짜 잘하는 거. 정말 잘하는 거. 아니면 어때?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야. 0과 4가 되게 중요한 점이잖아. X좌표. 더 이상 중요한 점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수의 교점이지. 근에서 함수를 추론하고 뭐 해석을 하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물론 내 입장이야. 한 95%는 근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이 그만큼 중요해. 그러니까 만났는데 접했다는 거죠. 직선하고. 직선 나오면 접한다. 이건 수능에서의 기본 아이템이야. 그러니까 진짜 이런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fx가 0과 4에서 평균 변화율이 2가 된대요. 사실 이 점을 지나가는 걸 파악을 하고 나서 4에서 만약에 fx가 여기 직선보다 위쪽에 들어가면 뭐 얘는 평균 변화율이 당연히 2보다 큰 거고 이렇게 작아질 수는 없고 왜냐면 직선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점을 지나가야 돼.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를 이제 식을 만들기 전에 이건 식을 안 만들어도 되는 게 평균 변화율이 f'x가 2가 되는 모든 실근인데 여기에서 fx의 기울기가 2가 되지 여기서 기울기가 2가 되죠. 여기에서도 가운데서도 기울기가 2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0과 4와 여기 가운데 2. 요거는 이제 뭐냐면 4차함수가 예쁘게 이렇게 대칭을 갖는 지난번에 한번 테스트에다가 집어넣었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가운데다. 요 테스트 한번 넣었는데 기억하려나? 2차함수도 이런 게 있어요. 얘랑 기울기가 같은 로레정지 여기 딱 가운데. 근데 얘를 이제 이렇게 살짝 비틀어도 얘랑 평균 변화율 같은 점은 유지가 됩니다. 똑같이 가운데예요.
이제 이걸 증명하려면 이제 fx에다가 fx 빼기 여기 직선에 대해서 식을 hx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줘야 되죠. 뭐 hx라고 하는 애는 별거 아닌 게 이 직선하고 만나는 점을 hx로 새롭게 만들면 이렇게 hx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hx에서 요놈하고 기울기 같은 애가 딱 가운데가 되듯이 얘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애가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가운데고 자차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점은 가운데가 됩니다. 뭐 식으로 잡아서 들어가도 괜찮고 식으로 들어가는 건 이렇게 하면 돼요. fx가 2x 더하기 f0이라고 하는 직선과 0과 4에서 곱해요. 이렇게 되지. 이렇게 미분을 해서 f'x는 어쩌고 저쩌고 식에 더하기 2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얘가 2가 되는 데를 찾아야 돼요. 요거를 찾으면 없어져서 요놈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데를 찾는 거랑 같아집니다. 0의 기울기를 하는 건 여기 가운데. 뭐 식으로 쓰면은 뭐 명확하니까 되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같아진다 정도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자, 또 55번 봅시다. 55번. 이것도 아주 유명한 문제인데, 자, 최고층의 개수가 A인 2차함수가 있어요. fx가 2차함수인데 얘가 4x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돼 있어. 이걸 만족시킨대. 미분한 애는 여기 1차 함수가 되잖아. 1차. 거기다 절대값을 씌우면은 뭐 이렇게 꺾이는 애가 되겠죠. 여기 2차 함수가 있고. 자, 그러면 2차 함수를 그려봅시다. 얘는 뭐 y축 대칭이 아주 예쁜 함수네. 이렇게. 여기가 5가 되고. 자, 근데 여기 있는 1차 함수가 분명히 뭐 대충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조건이 함수 fx의 그래프의 대칭축이 직선 x는 1이래요. 그러면 여기 2차 함수로 그려져 있던 애 여기가 x는 1인데 얘가 미분이 돼서 직선이 되면 기울기가 0인 점이 근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네. 최고창의 개수가 a고 뭐 이렇게 뭐 뒤집어져 있고 뭐 어쨌든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 1에서 이렇게 됐죠?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접하게 만들어야지. 직선하고 곡선은 일단 접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접하게 그려줘야 됩니다. 무조건. 자, 여기 시작점이야. 그랬을 때 실수 A의 최대값이래요. 최대값. 그러니까 이 기울기 값을 올려주라는 얘기지. 접하게 이제 그리면 돼요.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fx가 여기가 최고창의 개수가 ax 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를 미분하는 2ax 그 다음에 1을 지나가고 여기에서 이제 기울기를 이제 음수로 놓을 건지 양수로 놓을 건지 이거를 좀 고민을 하시고 뭐 a를 최대값이니까 뭐 양수로 들어갔겠네요. 그러면 이걸 양수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된 직선은 마이너스를 뽑아줘야 되겠죠. 절대값이니까. 그럼 이 직선은 마이너스 2ax x 빼기 1 이렇게 이거랑 어떻게 해요? 4x 제곱 더하기 5가 접한다는 쓰는데 사실 2차 함수에서는 한 별씩 편합니다. 접하는 직선과 곡선이 접하게 하는 상황은 한 별씩을 쓰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자, 여기서 한 별씩 하면 됩니다. 자, 뭐 이게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킬러 문항으로 가기 직전에 약간 과도기적인 문제거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살이 붙으면은 제일 어려운 킬러 문항이 돼요. 상황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이 정도 됐고 쉬운 거 먼저 끝내고 합시다. 58번 한번 봅시다. 8번. 조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자연세에 대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 함수 fx의
극대값을 AN이라고 한대. 그럼 대충 3차함수가 있고 여기 극대값이 여기가 AN 이 정도가 된대요. FN이 0이니까 일단 근이겠네, 그렇지? FN이 F 가조건에서 F의 N이 0이면 뭐 근 하고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보면 X 더하기 N이 들어가 있고 FX가 이렇게 되겠네. 이게 뭘까? 이제 해석을 해야 돼. 그랬을 때 뭐 별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X좌표로서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뭐 이제 우리 수능 5점이라고 해서 했잖아. 거기에 1번 교점 근, 2번 극대극수, 3번 변곡점, 4번 적점, 점근선. X는 마이너스 N이 도대체 뭘까 고민했을 때 일단 근부터 때려 찍어요. 그게 편해. 자, 마이너스 N과 지금 N이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N에서 근이고 또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데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Y값은 0이 중요하네. 근데 뭐 이거는 뭐 근이니까 당연한 얘기고 fx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잘 찍으면 이제 한 번에 끝나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일단 먼저 시도하는 거야. 이게 뭐 어렵니? 그치? 쉽잖아. 행위 자체는 쉽죠? 자, 조금만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저기 있는 x 더하기 n과 f의 x가 얘를 풀어봅시다. 이거 푸는 거는 뭐 단순하죠. 자, x가 마이너스 n보다 크면 여기가 양수니까 fx도 양수가 돼야 돼요. x가 마이너스 n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니까 fx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등록으로 여기 같이. 자, 그러면 n을 기준으로 해서 fx는 여기에 그려져야 되고 n보다 작으면 여기에 그려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시 봐. 이 점을 무조건 지나가야 돼. F는. 여기서 튕겨야 돼요. 여기 튕겨야 돼.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그러다 보니 이쪽 영역에서 여기를 연속 함수니까 뚫고 지나가야 되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주 쉽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이제 약간 고인물 스토리인데 그래봐야 이제 근이고 항상 수능에서 요구하는 게 요 근을 여기 X좌표, Y좌표로만 살짝 잘 나누면은 이런 경계랑 해서 잘 보여, 근이. 자, 일단,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식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다시. 자, fx는 최고차항 계수 1, 근이 x 더하기 n이 하나가 있고, 여기서 제곱근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합참분모 비율 한번 써볼까? 여기가 2n이네요. 간격이. 여기 극대는 이거 세투막 내면은 마이너스 3분의 n이 되겠네. 3분의 2이니까 f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직접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27분의 32 n 세제곱이 나오고 여기 a n이래요. 이렇게 된대. a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은 3이 되면 되겠네. 27을 날릴 수 있는 3이면 되겠네. 별거 없죠. 자, 60번 하나 하고 갑시다. 60번을 다시 풀어봅시다.
어렵지. 조금, 아주 조금. 12시잖아. 이 정도? 여기까지구나. 자, 답 나온 사람. 잠깐만. 지금 60% 나오고 있는 거지? 어? 아닌데? 60번. 잠깐만. 60번에 두 자리 숫자인데 첫째 자리가 좀 뭐가 이상하네. 자, 또 답 나온 사람 내야 돼요, 답. 그림은 안 들어갔으니 답이 안 나와. 맞습니다. 또 답 나온 사람. 뭔가 조금 다른데. 자, 얘들아 다시 봅시다. 조금 달라졌는데. 자, 여기서 X좌표 중에서 중요한 거 마이너스 1, 2, Y좌표에서 중요한 거 뭐야? 0과 3입니다. 0과 3. 0과 3. 이제 3차함수를 이제 어떻게 그릴래? 라고 하면 이게 이제 그 몇 번 얘기했지만 수능이면 3차 함수 fx 하고 들어가면 이거예요. 이거 3차 수능이면 평가원은 95%, 교육청은 몰라. 항상 맞진 않아. 자, FA가 3을 지나가. 그 다음에 뭐 요거를 이제 굳이 이제 해석을 한번 한다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얘가 양수일 때, 양수면 fx가 3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3보다 작아져야 돼요. 이쪽은 반대. 그러면 이쪽에서는 3보다, 그치, 이거보다 크면 3보다 작아져. 그러니까 이쪽이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반대 상황이면 여기 이제 그려야 돼요. 3차함수가 여기, 이 점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조건이 fx는 0의 실근이 2개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붕 뜨면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근을 갖도록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fx 식을 만들어 봅시다. fx는 3을 가지고 식을 만드는 게 좋겠죠. 최고차는 모르겠고, 자, 만나는 점이 1과 마이너스 1과 이게 x 더하기 1에 x 빼기 2의 제곱이 되고, 자, 3차함수 비율을 쓰면 좋겠네요. 오는 거는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딱 비율이 예쁘게 들어가니 0에서 여기다가 x를 0을 집어넣으면 0이다 이렇게 풀면 되지. 0 집어넣으면은 4a 더하기 3이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4 5번 하는 거지. 어쨌든 뭐 f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5. 두 번째 맞췄네. 자, 잘했습니다. 자, 일단 뭐 비슷한 문제가 이 주변에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타일이 진짜 뭐 웬만한 킬러 문항에 그냥 이렇게 딱 이 조건 이쪽으로 요거 조건 하나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이과생 이제 그 미적분 킬러 문항에도 몇 번 활용이 됐어. 여기에 뭐 F치가 이렇게 섞이면은 난리가 납니다. 하여튼 그 주변에 있는 좀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될 것 같은 친구들 아니면 뭐
답이 거의 다 나왔던 친구들은 이 주변에 있는 문제를 많이 푸시고, 이제, 잠깐만. 이제 고난이도 문항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64번 하나 추가하고, 평균값 정리는 이거 하나만 풀어볼까, 하나만. 그다음에 미분 검정식 이 문제는 뭐 그 뒤로 나온 적이 없어서 맨 위쪽은 선택적으로 푸시고 한 개만 뒤에서 한 개만 배워봅시다. 69번 한번 볼게요. 69번. 약화 버전으로. 수능에서는 두 정이 나오면 두 정이 나오면 일단 직선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 자, 이제 방법을 좀 쓸 건데 봅시다. 69번에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일단 미분 가능. 그 다음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럼 증가만 하든지 아니면 감소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거고, 모든 정수 ln에서 fn이 2n이래. 뭐 일단 점을 한번 찍어볼까요?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되고, 2를 집어넣으면 4가 나와야 되고, 3을 집어넣으면 6이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야. 4를 집어넣으면 8이 나와야 되고. 자, 그런데 모든 정수 ln에서 n과 n 플러스 1에서는 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2차 함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2차 함수 그래프의 일부. 잘못 골라. 옆에 걸 골라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냥 왔으니까 합시다. 이거 과제로 집어넣은 것 같은데. 좀 다른 문제인데. 이걸 풀어. 이거는 과제로 좀 남겨둘게요. 아깝다. 이거는 각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은 흔히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봐. 문제를 잘못 골랐어. 잠깐만. 비슷한데, 무시한 문제를 해야 되나? 68번 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매번 할 때마다 그림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안 해주네. 68번 합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프라임이 1과 3 이렇게 돼 있대요. 자, 점을 찍어줘야 되는데 이제 열심히 점을 찍어봅시다. 1, 2, 3, 4, 5, 6, 7, 8 정도까지 1을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으면 0,0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0이 되고요. 거기에 점이 있어. 나 조건에서 n에다 0 집어넣으면 1,2가 찍히고, 하나씩 다 찍어줘야 돼. 1, 2, 3, 4. 2를, 그러니까 0을 집어넣으면 2,5지. 2,1, 3, 4, 5. 점을 또 찍어주고, 그 다음에 3,7. 3,7 또 찍어주고. 이게 점이 이 정도만 찍어봅시다. 이 정도 해서.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이 K와 이 K 더하기 짝수로 시작되는 이제 구간인데, 여기에서 2차함수예요. 짝수로 시작되는 구간은 0에서 1, 여기 이 구간하고 2에서 3, 이 사이는 2차함수예요. 자, 2차함수가 아닌 애를 보니까 여기 보면 1,2를 지나가고 2,5를 지나가지. 여기는 함수가 뭔지 몰라. 알 수 없는 구간이거든. 근데 뭔지 몰라서 그냥 일단 이렇게 이어요. 이렇게 점을 이어.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해. 이게 수능에서는 두 점을 알려주면은 일단 이렇게 직선으로 잇고 나서 그쪽이 곡선이든 나중에 보정을 조금 하면 돼. 자, 이제 얘를 이용할 겁니다. 이거 조금 확대만 해볼게. 크게. 잘 안 보이니까 크게 봅시다.
자, 여기가 1, 2, 3, 4, 5.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요. 이게 직선이거든, 결국이. 왜 직선이 되느냐? 요거랑 같이 엮어야 돼. 가정을 합니다. 귀류법이라고 하는 걸 써야 돼요. 이게 만약에 곡선이야. 예를 들어서 곡선이라고 가정을 해. 곡선이 되면 이제 여기서 평균 변화율이 여기 이 점 두 개를 지나가는 평균 변화율이 3인데 이 곡선이 되면 이 중간쯤에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순간 변화율이 3이 되는 데가 존재하지.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쪽은 기울기가 3보다 작아 분명히. 얘가 3이니까. 근데 이쪽은 3보다 커지는 애가 생겨요. 버리죠. 기울기가 3보다 커진다. 3보다 커지면 안 돼. 그치? 3보다 커지면 안 돼. 여기 때문에 흘러.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된다고 해볼게. 이렇게 되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순간 변화율이 3이 되는 여기가 있는데 여기는 문제는 안 됩니다. 여기는 기울기가 3보다 작아요. 근데 여기는 기울기가 3보다 크지. 여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애들 다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직선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능에서는 그냥 점 두 개 있으면 일단 직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고민을 하면 돼. 좀 극단적으로. 자, 여기가 이제 직선이 되면 여기가 직선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차함수를 붙여넣는 거야. 이차함수가 여기와 여기 점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이차함수를 그리는데 이차함수의 점이 F1은 2고 F의 0은 0이고 그 다음에 F' 1이 여기서 기울기 2 미분 가능한 함수라서 3개의 조건이면 이차함수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구간에서도 이제 갖다 붙이면 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만 합시다. 자, 이 정도를 하고 요즘 이거 너무 많아 문제가 추리산 64번이 아까 뭐였지?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하고 한 3, 4개만 40 49번 이건 각자 합시다. 49번은 각자 32번은 이거 좀 어려운데 32번은 우리 그 극한의 극한함수라고 해갖고 극한이 두 번 표현된 함수가 있거든. 최근에 이제 유행 타고 있는 문제가 있어. 이거는 다음 테마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잘하는 친구들은 미리 풀어봐. 너무 없잖아. 그리고 29번은 합시다. 그래도 올해 나온 고3 모의고사인데 안 하니까 그래요. 20. 근데 이것도 각자 해결을 하고 28, 27, 26 26 정도는 하자. 여기는 각자 합시다. 하지 마라 표시가 아니잖아. 각자 하는 거야, 각자. 틀리니까. 24를 안 했구나. 그럼 이걸 하자. 너무 어려운 것만 하면은 힘들 것 같아서 24를 하고, 그다음에 19를 해야 돼. 이렇게 합시다. 하나, 둘, 셋, 4개. 저 문제를 풀다가 너무 어려우면 앞에 있는 거 복습해도 되고, 전문적으로 그냥 가볍게 해결이 되면 그 뒤쪽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거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풀어보세요. 시간은 한 20분 정도, 이 정도 줄 테니까 풀고 좀 이따 해설해줄게.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방향만 잡고 가볼게요. 19번 시작만. 자, 최고창 계수가 4인 F 0이 F' 0이 0이래요. 그러면 뭐 식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fx는 4의 x제곱에 나머지 큰 몰라. 이렇게 하고 fx는 그림이 총 3개가 그려질 겁니다. 2개가 아니고 3개예요. 왜냐면 이 k에 따라서 만약에 0에 대해서 이게 튕기는 이제 중근이니까 여기를 먼저 해볼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애가 여기 있어서 아니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K가 0일 수도 있어. K가 0이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 이 세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테크니컬한 방법인데, 여기다가 gx가 인티그랄 0에서 이게 되게 힘들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인테그랄 함수로 나와버리면은 너희들이 이 fx가 편하니까 fx를 생각하면서 이제 적분을 상상하면서 이 차원을 막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그래서 얘를 그냥 ft, bt 3분의 13 x가 10보다 작을 때 x가 10보다 클 때 그래서 이 절대값이 지금 더 부담이 되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부담이 되니까 이걸 통째로 치환을 합니다. hx 그냥 이 자체 함수로 생각을 해요. 아까도 그냥 요만큼을 라지 fx로 놨잖아. 요만큼을. 근데 라지 fx로 놀리니까 여기 좀 찌끄레기가 있어서 별로지. 그래서 그냥 이걸 통째로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절대값 hx랑 그 다음에 hx 여기 이제 남는 애 조금 숫자를 고정을 해주면 3분의 38 이렇게 됩니다. 그게 조금 이제 다이어트가 되는 듯한 느낌이지. 그래서 이 h라는 함수는 이 함수 4차 함수가 돼. 3차 함수를 적분해서 적당하게 평행 이동한 4차 함수가 돼요. 걔의 절대값과 그 다음에 또 살짝 평행 이동을 한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얘가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시의 개수가 한 개래. 자, 일단 연속 조건이 뭐 그렇게 어려운 조건은 아니니까 얘를 먼저 쓰자. C를 집어넣었을 때 연속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그냥 집어넣는 거야. HC 더하기 3분의 38이 절대값 HC. 그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H가 양수면 안 되죠. 양수면 모순이 돼. 그래서 여기가 음수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H, C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3분의, 뭐야, 2로 나눠버리면은, 잠깐 이게 38이 아닌가 보다. 28인가? 됐어요. 28, 마이너스 3분의 14. 이 상황을 만들면, 자, 이거 방정식 푸는 거야. 4차 방정식에서 마이너스 3분의 14를 만들어낸 C가 하나. 자, 그럼 4차 함수 그려봅시다. 4차 함수를 그릴 거예요. 자, 이거는 감소, 증가. 여기는 감소, 증가니까 증가. 얘네는 그냥 이렇게. 자, H함수를 그릴 건데, H함수는 지금 요 속에 있는 애를 그린 거고, H0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3이야. 그래서 얘는 먼저 탈락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3이 돼갖고,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4라는 근이 있어요. 이렇게 걸쳐야 되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탈락. 자, 그 다음에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0에서 마이너스 3분의 13. 다시 여기 H0 마이너스 3분의 13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3분의 14가 근 하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4가 돼야 여기에 C 하나만 유일하게 들어가. 3분의 14가 이렇게 되면 C가 여러 개가 나온단 말이야. 안 돼요. 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분의 14가 여기에 걸려야 돼. 여기가 0이고. 됐지? 자, 여기 높이차만 해결하면 됩니다. 높이차 어떻게 해요? 면적 공식 쓰는 게 제일 편해. 여기 높이차가 3분의 1이잖아. 3분의 1이 여기 높이차가 요 면적이 되면 돼. 12분의 최고차의 개수에다가 간격 K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방향을 잡아주니까 한번 해보시고, 이게 나오면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야. 필로에서, 수능에서. 그래서 이 정도로 목표를 한 사람은 뭐 이런 거 많이 풀어야 되고,
나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사실은 이 정도 난이도까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올해 수능은. 근데 중간 정도를 계속 난이도를 높여가고 있는 방향이 있거든. 그래서 그냥 기도를 드려, 기도를. 못 풀겠다 싶으면. 그 다음에 24번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뭐, 1 대입하고 미분하고 막 이렇게 풀면은 계속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29번이야. 29번은 이거는 5분 하나 안 돼. 29번은 일단 풀고 궁금하면 크레딧 때 가지고 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14번. 24번은 할까? 24번 뭐 별거 없어요. 그림 하나만 그려고 끝날게요.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 f 프라임 x 빼기 x가 절대값 x로 일단 갑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가요. 뭐, 별거 없어. 이렇게 풀어줄게. 일단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등으로 놓고 풀어.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절대값부터 풀어봅니다. 빼기 x가 절대값 x에 마이너스 절대값 x 되고 f 프라임 x가 x 나누기 절대값 x에 x 빼기 절대값 x. 이거 어쩔 수 없다. x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자. x가 양수가 되면 여기가 0이 되고 f 프라임 x가 되고요. 2x가 되고 음수가 되면 반대 상황이 되네. 2x가 되고 f 프라임 x가 되고 0이 됩니다. 결국에 이렇게 풀어버리면 f 프라임 x는 0 또는 2x가 나온다. 상호만큼 다르구나. 절대값이라서. 하여튼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제 가볼게. 0과 잠깐만, 이거 잘못했구나. 그냥 2x지. 마이너스 2x가 아니고 이게 음수면 음수로 나오니까 그냥 2x죠. 이렇게 f 프라임 x는 얘랑 얘 사이에 끼어 있어. 양수 쪽에서는 0보다 크고 2x보다 작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쟤를 풀어도 뭐 0하고 2x가 나오니까, 자, 이런 거 이제 척분하면 돼요. fx를 차원을 올릴 건데, 극단적으로 0일 때는 2x로 크려. 근데 이제 척분 상수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문제인 건데, f0은 1입니다. 자, 그럼 f 프라임 x가 0일 때랑 f 프라임 x가 2x일 때로 얘를 적용해서 f x를 만들면은 얘는 1이 되고 f x는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그래프를 또 그려볼게. 1을 그리고 x제곱 더하기 1을 하고 요 사이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죠? 이걸로 기억리는 되게 다 돼요. 자, 이런 정도 하는 거 잘 안 되면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 해보시고, 자, 이제 밥을 먹고 옵시다. 조금 늦었는데, 자, 50분까지 보세요. 50분.